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내유외강 또 찾아뵙습니다. 저는 서울대학외과 대표원장 송기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덩원외과 이동원입니다. 서울의 북쪽을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의 장편외과 엉덩이 대장 이성근이고요. 저는 그러면 경기를 다 맡고 있나요? 다 맡으셔도 뭐 충분하실 것 같아요. 경기남부. 네, 경기남부. 예, 경기도 도청이 있으니까. 저희 지난번 촬영이 3월 초였잖아요. 그쵸. 네, 얼굴이 많이 편해지신 것 같습니다. 거의 이제 6주 정도가 지났는데. 네. 오늘 주제가 그런 네, 건가요? 일단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는, 뭐 내시경 검사라는 게 다 쉽진 않지만, 그 위내시경과 다른 대장 내시경이 조금, 특히 진입과 관찰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어려운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워낙 다들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본인이 경험하신 거, 그 다음에 어떻게 그거를 잘 극복하는지 한번 의견들을 나누고 싶어서 맞아요. 주제를 좀 정했고요. 사실 대장 내시경이 굉장히 어렵죠.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 일반인 그 의료 소비자인 여러분들께서는 위내시경, 대장 내시경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죠. 사실 위내시경 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엄청 많죠. 엄청 많지만 대장 내시경을 잘하는 의사는 대한민국에 제가 볼 때 몇 분 안 계신 것 같아요. 대장 내시경을 좀 겁내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많으시고 또 이렇게 선뜻 안 하시는 원장님 많으시죠. 실제로 대한민국에 내시경 하시는 의사 중에 위내시경만 하시고 대장 내시경 안 하시는 선생님이 되게 많아요. 대장 내시경 꺼려하는 저기 특히 뭐 엄청 많아요. 선생님도 꽤 있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특히 내과는 위내시경은 많이 하시는데 대장 내시경 안 하는 빈도가 상당히 많고 반면에 외과는 대장 내시경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그쵸. 수술을 이제 외과 의사들은 주로 수술하니까 손으로 뭔가 암을 수술하고 장을 자르고 하는 그런 어떤 테크닉적인 어떤 목표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그래서 대장 내시경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마스터하기 실력이 어느 정도 도달하기 굉장히 어려운 테크닉이니까 대부분 이제 내시경, 위내시경 하시는 분들은 대장 내시경 조금 하다가 그냥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냥 어려운 거 안 할래? 그냥 쉬운 것만 할래? 이렇게 위내시경이 쉽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테크닉적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네.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의사들의 입장인 것 같고요. 이제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사실 대장 받기를 더 두려워하시죠. 위보다는 제 생각으로는 대장 내시경 받기를 좀 더 부담스러워하죠. 부담스러워하죠. 네, 혹시나 합병증 걱정에 대한 것도 좀 더 그런 것도 있으신 것 있을 수 같고. 있고, 네, 그쵸.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소비자인 여러분들은 내시경하면 주무시기 때문에, 사실 주무시고 일어나면 끝나 있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내시경하는 의사들은 정말 대장 내시경 하실 때는 엄청 신경 많이 쓰고, 진짜, 예민해지죠. 좀 긴장하죠. 예, 긴장하고 꼭 밖에서 이 백조가 코소리를 떠다닐 때는 아주 유유자적하게 떠다니는 것 같지만, 안에서는 열심히 이렇게 발길질하는 그런 것처럼 대장 내시경 하실 때는 의사들은 좀 긴장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의 간호사들은 제가 대장 내시경 하면은 조금 긴장합니다. 긴장합니다. 오늘도 내시경 하다가 제가, 이게 조금 흥분해가지고, 우리 간호사들이 좀 긴장했었는데, 그만큼 좀 예민한 검사긴 해요. 네. 네, 혹시나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시경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급해지니까 약간 좀 가만히 있고 한숨을 크게 쉴 때가 있어요. 나를 좀 컴다운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오늘 주제처럼 대장 내시경이 특별히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경우에는 조금 예민해지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이 이제 특별히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가 이제 그런 거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젊은 여성분들은 일단 대부분 내시경을 처음 해요. 아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많이 긴장돼서 오십니다. 오케이. 그래서 수면이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잠을 안 그래서 주무세요. 조금만 자극을 줘도 깨요. 불덩이를. 근데 체형이 마르시고 이제 장 자체가 좀 그 탄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직장 넘어간 다음에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S결장인데 정말 꺾여 있어요. 네. 그리고 잘 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자극을 주면 이제 수면에서 자꾸 깨시니까 또 내시경에서 느껴지는 저항도 크고 그래서 정말로 진짜 눈에 안 보이는 미세한 손 동작을 통해서 그 고객길을 하나하나 넘어가야 되는 과정이 저는 많이 힘들었었어요. 이 원장님은 또 어떤 경우? 어려운 경우. 그쵸. 어려운 경우. 저는 모든 경우가 다 어렵습니다. 대장이라면 제외하고.
우리 이동원 원장님처럼 대장미남이 오시면 속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주로 이제 대장미남은 3, 40대 남자분들 좀 많으시죠. 그쵸? 약간 통통하신 분들. 약간 너무 야위지도 않고 그쵸. 너무 뚱뚱하지도 않는 맞습니다. 약간은 그런 분들인데 또 진정도 약 조금만 들어도 그냥 푹 주무시는 네. 좋죠. 그런 분을 좀 제외하고는 다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일단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장 청소가 좀 잘 안 되는 분들. 그러니까 장 청소가 잘 안 된다는 거는 변비가 있다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똑같이 약을 드시는데 잘 비워지는데 유난히 안 비워진다. 그분은 달리 말하면 장이 꼬불꼬불하다는 거거든요. 그쵸. 뭔가 장의 운동이 떨어졌거나 또는 굴곡이 있거나 해서 이제 꼬불꼬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항문으로 딱 내시경이 들어가는데 좀 찌꺼기가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셔. 이분은 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분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구나. 이동원 원장님은 어떤 경우가 좀 힘든 편이세요? 수술 같은 거를 받으실 때도 안에 이제 장이 유착이라는 게 생기지 않나요? 그래서 유착 같은 게 생기신 분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장유착. 송 원장님 그렇죠. 좀 잘 또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술하신 분들. 수술하신 네, 분들, 장유착. 수술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수술한 아문 그 부위에 우리 장이 다 들러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요즘에는 이제 많이 안 하는 수술이긴 한데 예전에는 여자분들 자궁근종 있으면 거의 다 자궁 수술, 네. 자궁 절제 수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궁 절제한 부위에 가뜩이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S字결장이 붙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딱 직장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펴지죠. 네. 안 펴지죠. 장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전 또 느낀 게 그 자궁근종 수술한 분들은 자궁만 절제하지만 자궁 경부암이나 자궁 내막암 있는 분들은 주변에 임파선을 또 긁어내니까 맞아요. 범위가 넓다 보니까 그 S자 결장이 그 골반에 붙어 있는 유착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이 얘기는 달리 말하면 수술하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수술한 적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써서 장 청소가 좀 특별히 강조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수술하신 분들은 특히나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렵나요, 송경 원장님? 저요? 네. 아마 있으실 텐데 약간 한 60, 70 할아버님이고 약간 좀 이렇게 술 좋아하시게 생긴 분들인데 저희가 이제 내시경 진입하는 게 사실은 장을 단축하는 것과 조심스럽게 밀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어도 S결장에서 끝도 없이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네. 그거 참 난감한 것 같아요. 난감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장의 구조를. 특히나 모형 보면은 대장이 되게 이렇게 미역차처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특히 구불결장이 얼마나 늘어질 수 있는지를 잘 언뜻 이해가 잘 힘드신 분도 계신데 저는 덧붙이자면 개실 있는 사람, 대장 개실 있는 분들은 특히 이제 뭐 우측에 있는 개실은 그나마 괜찮은데 좌측에 일단 개실이란 표현이 좀 어려워요. 네, 되게 이름이 어려워요. 들으시면은 되게 그냥 큰 병인 줄 아시는 그렇죠. 네.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시죠, 이게. 그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겹주머니라고 그러는데 장벽에 일부가 주머니처럼 늘어난 건데 그게 전체가 늘어날 수도 있고 이제 일부가 늘어날 수도 있는데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오른쪽 장에 많죠. 그리고 왼쪽 장도 이제 변비가 오래된 분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있는데 어쨌든 그 개실이 있는 장이 그 대장내시경 장천공하는 위험 인자로 딱 돼 있어요. 이 주제가 이제 대장내시경 어려운 경우에 대한 얘기인데 저는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좀 예민하신 분 어려운 것 같아요. 예민하신 분. 그렇죠. 환자분이 내장 내시경을 하는 도중에 아파하고 있으면 검사하는 의사들은 되게 위축되죠. 뭐. 그리고 예민하다는 의미는 또 하나는 긴장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첫 내시경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맞아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무리 설명을 드려도 긴장을 안 해봤으니까 좀 긴장해서 막 백박수가 막 그쵸. 125. 그런 분들은 이제 진정도 약발이 잘 안 되죠.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하시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장내시경을 사실은 처음 해보신다 그러면 좀 잘하는 곳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본인도 신뢰가 갈 수 있는 병원에 가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려운 경우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경우는 하나 제가 빼먹은 게 어떤 경우에? 비수면 하면 어렵죠.
근데 왜 일반으로 받으시냐면 수면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약간 사건 사고가 있었어요. 네. 과거에는 그 진정제 때문에 과거 한 20년, 30년 전에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약을 다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시장을 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특히 모니터링하고 굉장히 안전장치를 다 하고 하는 병원에서 하신다면 전혀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저희 유튜브 이름이 내유외강이잖아요. 내시경은 부드러울 유자에 외과는 강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 사실 저희가 조금 외과 의사들이 이렇게 내시경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었고 조금 이런 외과 자랑은 조금 이쁘게 좀 봐주세요. 일단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우리 대장 내시경이 어려운 이유, 그 과정에서 상황에서 외과 의사의 갖고 있는 장점 이렇게 한번 우리 대가분들하고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제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개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